안녕하세요. 박물관 알려주는 우리 역사쌤입니다. 오늘은 조선 5대 궁궐 중 창경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경궁은 지하철 4호선 해화역 4번 출구를 이용하시거나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서울대학교 병원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창경궁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관람요금은 1,000원입니다. 창경궁은 1418년 세종이 즉위한 후 성왕 태종을 위해 세운 수강궁이 있던 자리에 1483년 성종이 3명의 대비를 위해 수강궁을 확장하고 창경궁으로 불렀어요. 창경궁은 창덕궁과 경계없이 동궐이라는 하나의 궁궐 영역이었으며 주로 왕실 가족들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었어요. 1592년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1616년에 중건하였으며 1830년 대화재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어 1834년 중건하였어요. 지금 보이는 동궐도는 순조 때 그려진 그림으로 붉은색 부분이 창경궁 영역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1907년 순종이 창덕궁으로 옮겨온 후 창경궁의 정각들을 헐어내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었고 1911년 이름마저 창경원으로 불렀어요. 정부는 1983년 이후 궁궐 내 동물원을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전하고 옛 궁궐의 모습으로 복원하였어요. 정문인 홍화문은 1616년 중건된 것으로 1484년에 지어진 옥천교와 함께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500년이 넘은 옥천교는 궁궐에 남아있는 다리 중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으며 무지개 다리 사이에는 도깨비 얼굴이 조각되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있어요. 옥천교와 명정문을 지나면 궁궐의 가장 중심 건물인 명정전이 보입니다. 명정전 앞마당인 조정에는 박석을 깔고 중앙에는 삼도를, 양쪽에는 품괴석을 세웠어요. 국보로 지정된 명정전은 궁궐의 정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이지만 정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왕대비 등의 생활 공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규모가 작습니다. 정전 내부에는 전돌이 깔려있고 임금이 자리하는 의자 뒤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1월 오봉병의 병풍이 있어요. 그리고 천정에는 봉황과 오색 구름이 조각되어 있어요. 2024년 11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하루 2번 명정전 특별 관람이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하세요. 명정전 옆 문정전은 왕의 집무실인 편전으로 사용되었어요. 이곳 문정전 앞마당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세상을 떠난 곳이기도 해요. 명정전 뒤쪽에 위치한 숭문당은 임금이 신하들과 경연을 열어 정사와 학문을 토론하던 곳으로 문을 숭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조는 이곳에서 성균관 유생이나 종친 등을 접견하고 유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기도 했어요. 소박한 크기의 정각인 숭문당 현판은 영조의 친필이에요. 숭문당 뒤쪽의 하민정은 이는 흠뻑 젖는다는 뜻으로 앞마당이 넓게 트여 있어 왕이 신하들을 만나고 다양한 행사가 열렸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하민정 내부의 사면에는 사계절을 노래한 중국 진나라화가 고개지의 시가 걸려 있어요. 이제 왕실 가족의 내정 공간을 살펴볼까요? 환경전은 왕이나 왕세자가 사용한 정각으로 중종과 소현세자가 이곳에 머물다 돌아가셨어요. 경춘전은 성종이 어머니 인수대비를 위해 지은 침전이에요. 이후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 민씨와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씨가 머물렀고 정조와 헌종이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통명전은 내전의 중심 건물로 월대 위에 세워졌어요. 가운데 3칸의 대청마루를 두고 양옆에 온돌방을 두어 왕과 왕비의 침실로 썼어요. 지붕 위에 용마루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1834년 다시 세워진 통명전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쪽 통명전 현판은 순조의 어필이에요. 통명전 옆 양화당은 병자호란 후 인조가 머물렀던 곳이에요. 양화당 동쪽 영춘원과 지포컨은 하나의 집처럼 붙어 있어요. 영춘원은 정조가 10년을 머물다 1800년 6월 승하한 곳이에요. 서쪽 뒤 지포컨에서는 사도세자가 태어났고 순조는 이곳에서 태어나 돌잔치, 관례, 책례 등이 행해졌어요. 11월까지 영춘원 내부를 휴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영춘원 옆 임시화장실 뒤쪽으로는 궁궐 내 여성들의 정각들이 많이 있던 곳이에요. 궁궐 뒤쪽 언덕에는 조선 9대 임금인 성종대왕 태실비가 있어요. 태실은 아기의 태를 묻은 석실로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태를 항아리에 담아 명산에 묻고 비석과 성물을 세웠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던 성종의 태실은 일제강점기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전국에 있던 태실은 서삼릉으로 옮겨지는 순환을 당했어요. 궁궐 뒤쪽 춘당지는 원래 활을 쏘고 과거를 보던 춘당대 앞에 있던 작은 연못만 있었어요. 앞쪽 큰 연못은 원래 왕이 몸소 농사짓는 의식을 행했던 내동포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서 왕이 직접 쟁기를 잡고 소를 물며 논을 가는 시범을 보임으로써 풍년을 기원했어요. 그러나 1909년 일제가 창경궁을 훼손할 때 이 자리에 연못을 파서 유원지로 만들었어요. 현재의 춘당지는 1983년 이후 전통 양식으로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잉어가 살고 있어요. 춘당지 옆에 자리한 천연기념물 백송은 중국이 원산지로 하얀 수필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춘당지 옆에는 보물로 지정된 팔각 7층 석탑이 있어요. 1층 몸돌에는 탑을 세운 때가 새겨져 있어 1470년에 이 탑을 세웠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춘당지 뒤쪽에는 1909년 건축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 자리하고 있어요. 온실 앞에는 서양식 분수가 있고 온실은 목재와 철제로 이루어져 있고 외관은 유리로 덮여 있어요. 2004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된 온실 내부에는 현재 국내 자생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 밖에 1642년 군사들이 활쏘기 연습을 위해 세웠던 관덕정은 1980년대에 복원되었어요. 지금까지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궁궐 창경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